안녕하세요. 평화와 공감의 대화, 기린톡, 행복톡 시간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기린톡, 행복톡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평화와 공감의 대화에 대해 공부할 기린쌤이에요. 우리 행복하게 공부하기로 해요. 여러분은 대화를 하면서 힘들거나 대화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나요? 그런 대화는 우리를 힘들게 하죠.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공감하며 대화한다면 우리의 대화는 편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평화와 공감의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를 이용하면 아주 쉬워요. 네 가지 요소는 첫째, 관찰, 둘째, 느낌, 셋째, 욕구, 넷째, 부탁이 있어요. 기린톡, 행복톡이란 평화와 공감의 대화의 네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대화도 해보는 거죠. 우선 관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관찰이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느낌이란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한 나의 느낌을 알아채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구란 나의 느낌을 통해 알 수 있는 내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은 상대에게 나의 느낌과 욕구를 말하고 부탁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은 평화와 공감의 대화 요소 중 관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배움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관찰과 평가 이해하기. 두 번째, 관찰로 표현하기. 세 번째, 내 삶에서 실천하기. 여러분은 관찰을 해본 적이 있나요? 관찰의 뜻은 무엇인가요? 관찰이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과학시간? 맞아요. 과학시간에도 우리는 관찰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과 행동도 우리는 관찰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관찰을 하지 않고 평가를 하곤 하죠.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법이나 규칙에 대해 우리가 잘 지키고 있나, 잘 못 지키고 있나, 이런 점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상대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선생님이 목기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평화와 공감의 대화를 더 알아보기로 해요. 그러면서 관찰에 대해서 더 공부할게요. 이야기 들으러 갈까요? 목기린 씨 타세요. 이야기 시작할게요. 목기린 씨 타세요. 이은정 동화, 윤정주 그림, 장비 출판. 화목마을회관에 편지가 도착했어요. 목기린 씨가 관장님께 보낸 편지예요. 무슨 내용인지 같이 볼까요? 안녕하세요 관장님. 9번지 목기린이에요. 버스로 8정거장 거리를 늘 걸어 다니는 가엾은 목기린이요. 저는 요즘 꿈에서조차 걷는답니다. 꿈에서 깨어나 보면 제 딱한 다리가 이불 속에서 호족되지 뭐예요. 마을버스 천장을 높여주세요. 저도 버스 태워주세요. 목기린 드림. 목기린 씨가 버스를 못 타나 봐요.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편지를 들여다볼까요? 안녕하세요. 목기린이에요. 버스 타고 싶은 목기린요. 어제는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웅덩이에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덕분에 옷이며 가방이며 엉망진창이 됐어요. 옷을 갈아입으려 가던 길을 되돌아 집으로 걸어온 뒤 그만큼을 또다시 걸어가야 했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서 그냥 냄새나는 옷을 입고 하루를 견뎠어요. 정말 끔찍한 하루였답니다. 목기린 드림. 안녕하세요. 이제는 말 안 해도 제가 못 기리는 것쯤은 아시겠죠? 오늘은 목과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무리해서 걷지 말라고요. 하지만 전 계속 걸어야 해요. 왜냐고요? 저는 매일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버스는 탈 수 없으니까요. 못 기린 드림. 못 기린 씨가 왜 버스를 못 탈까요? 좀 더 이야기를 들여다볼게요.
화목마을 버스는 관장님이 계획했어요. 마을 1번지에서 10번지까지의 주민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말이죠. 화목마을 주민들은 버스를 아주 좋아했고 관장님도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있어서 뿌듯해했어요. 그런데 9번지에 목기린 씨가 이사를 왔어요. 목기린 씨는 목이 아주 길어서 버스를 조금 손본다고 버스에 태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장님은 자꾸 목기린 씨의 편지를 미뤄뒀어요. 얼마 뒤 새로운 관장이 뽑히면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버스가 목기린 씨가 있는 정거장 앞에 멈춰섰어요. 목기린 씨를 설마 태우려는 걸까요? 목기린 씨는 기대했지만 버스는 의례 정거장에 서곤 한답니다. 버스에 탄 주민들은 목기린 씨를 못 본 척했고 버스는 떠났어요. 버스는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고 목기린 씨는 부지런히 걸어서 출근을 했어요. 다행히 지각은 하지 않았어요. 목기린 씨는 건물을 짓고 고치는 일을 해요. 특히 목이 길어서 천장을 올리는 일도 도맡아야 해요. 동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목기린 씨도 그 이야기에 끼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끼워주지 않았어요. 목기린 씨와 이야기하려면 고개를 쳐들고 큰 소리로 외쳐야 했거든요. 목기린 씨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돼지네 막내 꾸리가 왔어요. 꾸리는 목기린 씨에게 목기린 씨가 버스를 탈 수 있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라고 말하네요. 바로 목기린 씨가 버스 밖으로 목을 뺄 수 있으면 될 것이라고 해요. 천장에 창문을 내고 목기린 씨가 거기로 목을 밖으로 빼고 손잡이를 달아 손잡이를 잡으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을회관에 꾸리도 함께 편지를 써주기로 했어요. 괜찮은 아이디어 같기는 한데 그쵸? 관장님은 목기린 씨와 꾸리의 의견에 대해 주민회의 때 이야기했고 목기린 씨에게 편지를 썼어요. 목기린 씨가 탈 수 있도록 개조한 버스를 한 대 준비하겠다고요. 하지만 한 대라서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고 목기린 씨 타세요 라는 표시를 해두겠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드디어 목기린 씨가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잘 탈 수 있을까요? 어, 하지만 목기린 씨는 앞문으로 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작았거든요. 그래서 뒷문으로 몸을 구겨 넣어 간신히 버스를 탔어요. 와, 성공이에요, 성공. 목기린 씨 얼굴이 버스 밖에 있어서 표정은 안 보이지만 분명 웃고 있을 거예요. 목기린 씨는 매일 걸어서 다니던 길을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이었어요. 목기린 씨의 표정 보이나요? 그런데 잠시 후 다른 버스가 다가왔고 목기린 씨가 탄 버스와 부딪힐 것 같았어요. 목기린 씨는 버스 기사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목기린 씨가 버스 바닥을 쿵쿵거렸고 그제서야 눈치챈 운전기사가 버스를 멈췄어요. 하지만 우당탕탕 큰 사고는 아니라 다친 승객은 거의 없었지만 목을 버스 밖으로 빼고 있던 목기린 씨는 목을 다치고 말았어요. 결국 목기린 씨는 입원을 하고 깁스를 했어요. 목기린 씨는 퇴원을 하고 나서 새로운 버스를 설계했어요. 그리고 관장님께 마을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편지를 썼지요. 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고 목기린 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어느 날 목기린 씨는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꾸리가 찾기를 가리키며 짐을 잔뜩 실은 트럭 한 대를 발견했네요. 목기린 씨는 자신이 받았던 편지를 꺼내 읽어보았어요. 목기린 씨의 설계도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버스를 새롭게 고쳤습니다. 목기린 씨, 이제부터는 마음껏 버스를 타세요. 추신, 앞으로도 마을 버스는 계속 고쳐 나갈 겁니다. 화목마을 주민이라면 모두가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요. 마을회관 앞 관장님의 한숨이 안심으로 바뀌었어요.
목기린 씨 타세요. 이야기 끝. 첫 번째 활동이에요. 왼쪽에 책 표지를 보세요. 그리고 책 표지를 평가로 표현해 보세요. 그런 뒤에 왼쪽 책 표지를 다시 한번 관찰로 표현해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활동지 첫 번째 활동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평가로 표현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한 친구들도 있네요. 돼지랑 기린이랑 옷을 입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가방도 들었어요. 사람도 아닌데 돼지가 웃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군요. 그러면 관찰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관찰로 표현한 친구들이 있네요. 돼지꾸리와 목기린 씨가 9번 정거장에 앉아 있어요. 목기린 씨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목기린 씨는 다리를 모으고 있고 가방도 무릎에 두었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대로 관찰로 표현했나요? 관찰로 표현한 것과 평가로 표현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표현이 편안한가요? 평가는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듯이 평가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해서 우리의 대화를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관찰로 표현하며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익히길 바래요. 두 번째 활동. 이야기 중 일부 장면을 관찰로 표현해 볼게요. 이 장면이에요. 자, 어떤가요? 누가 보이나요? 네, 목기린 씨가 보이고요. 뭘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지금도 평가의 말로 표현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네요. 비틀비틀 술 마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감기에 걸렸나 어지러워서 비틀비틀 지금 이상하게 걷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도 있네요. 이상하게 술 마신 것처럼 이런 표현들은 어떤가요? 정말 술 마신 걸까요? 정말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의 평가를 잠시 내려놓고 관찰로 표현해 봅시다. 자, 관찰로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활동지에 적어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기린 씨가 가방을 들고, 가방 들었죠? 어느 손에 들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눈은 감거나 작게 뜨고 이리저리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때요? 선생님의 관찰 표현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썼나요? 이제 세 번째 활동입니다. 세 번째 활동은 여러분이 경험한 대화가 막혔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을 쓰고 오늘 배운 관찰의 방법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어떤 친구의 경험을 들려줄게요. 어제 엄마가 야단쳤다. 난 엄마는 잔소리쟁이라고 소리 질렀다. 자, 이런 경험들 여러분도 다 있죠. 자, 그러면 이 경험을 관찰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관찰로 보기. 내가 밥을 먹다가 책을 보았다. 관찰로 볼 때는 이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아요. 엄마가 밥 먼저 먹자 라고 하셔서 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책 내용이 궁금해서 책을 더 봤다. 그러자 엄마가 밥 하고 얘기하셨다. 나는 네 하고 대답하고 계속 책을 봤다. 엄마가 밥 먹어 라고 얘기했다. 여러분도 이 친구의 사례처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나요? 아마 책 대신 스마트폰이거나 게임기인 경우도 있겠죠. 엄마가 야단쳤다라는 말과 엄마가 밥 먼저 먹자라고 한 말, 또 밥 먹어 라는 말을 비교해 볼까요? 엄마가 야단쳤다 이 부분과 밥 먼저 먹자, 밥 먹어 라고 한 부분을 비교해 보세요.
엄마가 바란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엄마는 야단을 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이가 밥을 먹도록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관찰로 보면 이렇게 다른 것이 보인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찰로 상황을 보면 내가 평가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관찰로 상황 보기를 생활 속에서 연습하며 평화와 공감의 대화를 실천해 보기로 해요. 관찰로 상황 보기.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기로 약속하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평화와 공감의 대화로 행복한 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